따라 들어갔죠. 한 발자국만 더 와봐. 나 뛰어낼 거야. 창문에 걸터앉아갖고 아빠한테 이제 한 발만 더 앞으로 오면 뛰어내릴 거야 그러는데 그 눈매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내가 15년, 16년을 키워온 아이의 어떤 그 참한 그런 눈매가 아니라 너무 무서웠고 막 그 지켜든 눈매였어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주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자살 협박까지 하고 집을 뛰쳐나간 아이는 새벽 2시가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무엇이 착하고 귀엽던 우리 은영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걸까? 그날 하필 또 비가 부슬부슬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잠시 그 뒤쪽으로 가면은 신천이라는 좀 유흥 지역이 있는데 아이가 그쪽으로 좀 나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밤중에 비도 오는데 얘가 죽지 않았을까? 혹시 아니면 뭐 폭행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래갖고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그냥 살아만 와다오. 너한테 엄마가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렸구나. 그냥 무사히 돌아오면은 아이에게 이제 더 이상의 어떤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 그런 각오를 했었죠. 새벽 3시가 넘었을까 비에 흠뻑 젖은 아이가 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저 살아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었죠. 그 일로 우리의 칼날 같은 신경전은 조금 누그러질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담임 선생님과의 면담에서 저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은영이가 미술에 남다른 재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미술, 특히 만화 쪽은 어떤 이제 앞으로의 장래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네가 공부를 해서 좀 성공을 하고 만화나 미술은 취미 정도로만 이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담임 선생님께 그런 말씀을 듣고 얘의 길이, 이 애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모처럼 밝은 얼굴로 들어온 은영이가 뭔가를 내밀었습니다. 미술영재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교육청의 공문 한 장. 그 종이 한 장이 은영이의 삶, 아니 우리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된 것입니다. 본인이 워낙 의욕이 없고 그냥 밥 먹고 학교 가고 이제 아무 의욕 없이 이제 책가방만 들고 다니는 애가 뭔가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욕을 엄마한테 느보인 게 참 기뻤습니다. 평소 은영이의 미술 실력을 눈여겨보셨던 담임선생님의 노력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었고 결국 마지막 실기시험까지 통과해 총 3차례에 걸친 선발 과정을 뚫고 최종 합격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학교장 추천해갖고 1차, 2차 시험 보는 동안에 본인이 엄마 너무 떨려요 막 그러는데 나름대로 이제 어떤 활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시험 보는 그 기간에. 그래서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서 이제 너무 기뻐하고 일본 만화 산업을 앞지르는 일꾼이 되겠다는 야무진 꿈을 갖게 된 은영이 처음으로 무언가에 열정을 보이는 아이의 눈빛을 바라보며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전 눈물이 날 지경이었죠. 이제 막 드높은 하늘 위로 날아오르려는 나비 한 마리. 높고 험한 산을 넘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힘찬 날갯짓을 시작합니다. 세상을 향해 마음껏 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나비 파이팅! 은영이 파이팅! 뭐 저희 부모님들도 그랬습니다만 늘 자식 키우시는 분들 참 자식 뜻대로 안 돼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 아이가 좋아하고 바라는 것과 부모님의 소망이 일치하면 아무 고민이 없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갈등이 되죠. 그러나 그 모든 걸 딛고 이제 희망을 되찾은 수기 사례를 여러분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수기 주인공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맞아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끝에 보니까 은영이가 그린 그림이 정말 재주가 뛰어난데 예, 만화 고등학교 시험을 어제 봤나요? 예. 그럼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결과는 이제 토요일에 났는데 예. 합격 여부를 떠나서 예. 그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모습이 너무 기특했습니다. 은영이가 시험 잘 봤다고 하던가요? 예, 즐거웠습니다. 예. 좋은 결과도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어머니께서는 원래 좀 아이 교육에 열정적인 분이셨나요? 좀 욕심이 많았죠. 특히 이제 옆에 사는 언니 애들이 공부를 워낙 잘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비교해서
자꾸 이제 너도 잘해야 돼, 너도 잘해야 돼 이라고 좀 적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비교가 안 좋은 건데. 열성을 가진다는 것도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또 더 그렇죠. 큰 열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또 어쩌면 좀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엄마의 마음을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바꾸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선생님을 찾아뵀을 때 선생님이 아무래도 이 아이가 가야 할 길이 미술이 아닐까, 특히 미술 분야에서도 만화 쪽인 것 같으니까 어머니가 좀 공부 쪽으로 너무 아이를 강요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듣고 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재연 화면을 통해서 봤을 때 아주 섬뜩할 정도로 정말 내 딸 맞아 하는 그 눈빛을 보셨다고 쓰게 있는데 그런 감정의 어떤 갈등의 극한 상황까지 갔다가 해결이 되신 거 아니에요? 잘 되셨는데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신 부모님이 참 많습니다. 학부모님께 좀 도움이 될 말씀 하나 해주시죠. 결국은 문제가 이제 코스프레라는 어떤 놀이 문화 때문에 이제 아이와 갈등을 겪었었는데 네. 아이가 공부를 등한시하고 어떤 놀이 문화에 빠지면은 이제 엄마들은 전부 화를 내요. 이제 학습, 이제 공부에 방해가 되는 그런 거에 빠져갖고 너 왜 그러니? 근데 한 번쯤은 그런 놀이 문화에 같이 동참을 해본다면은 아이를 이해하고 이제 아이와 화해하는 어떤 계기가 생기더라고요. 좀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성공은 이제 기준이 없다고 아이가 원하는 일을 즐겁게 한다면은 그게 성공의 길이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갖고 이제. 굉장히 용기가 있으신 분이에요, 사실은. 그게 선뜻 바꾸기 힘드시잖아요, 사실. 아이가 원하는 거를 이제 찾아주는 게, 그러니까 무조건 욕심만 부릴 게 아니라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이제 조용히 바라보면서 뜨거운 박수를 쳐주는 게 진정한 부모의 어떤 자세가 아닐까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네. 예. 또 아이가 또 자기 진로를 벌써 결정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큰 성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또 어머니께서 은영이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생방송이라서 네. 너무 떨릴까봐 편지를 준비했는데. 그거 좋습니다. 예. 은영아, 오늘이 되기까지 겪었던 수많은 갈등을 어찌 몇 마디의 글로 표현할 수 있겠니? 남의 집 자식보다 한 발 더 앞서기를 원했던 욕심이 부족했던 이 엄마의 소양이었음을 엄마와 너 둘 다 상처투성이가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구나. 은영아, 내가 처음으로 눈을 빛내며 엄마 아빠에게 약속했던 거 생각나니? 너는 일본의 만화 산업을 앞지르는 멋진 만화가가 되겠다고 했지. 그래, 성공의 기준이란 없다는 것을 너를 보고 깨달았단다. 엄마 아빠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만화가는 우리 은영이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단다.